안녕하십니까. 저는 철학 공부를 오래 했고 지금 현재는 철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명리학을 연구하고 있는 이가흠이라고 합니다. 딱 40년에 1년 빠지네요. 39년 정도 되겠습니다. 예, 38살부터 이 공부에 취미를 얻어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계속 해왔습니다. 사실은 계기가 있다면은 저는 원래 한의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저 번개시장에 가서 그 한약재를 한 재를 지었는데 지금 내가 그 공부를 한 3년을 했어요. 한의학 공부를. 내가 기관지가 안 좋아서 그걸 이제 저어가 묵었는데 그때가 30년 전입니다. 한 34년 전이지 싶어요. 내가 이 공부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가 그걸 한 3년간을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으면은 명리학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그 이야기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나홍을 박현주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제가 사사받지는 않았지만은 그분의 책만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취미 삼아 했는데 그게 완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게 그건 한 39년, 4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직업은 저는 장사꾼으로 살았습니다만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한때는 굉장히 번창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또 실패를 보고 다시 늦게 철강사업에 또 하게 되었습니다. 철강사업? 예, 하게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뭐 부도까지 나고 이제 이래가 많은 고초가 있었습니다. 저는 첫째 이 공부하는 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원래 공부를 남들만큼 워낙 그 산촌 마을에서 자랐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공부다 싶어가 하는 게 취미가 있어가 한의학 공부도 그래 했고 이 명리학 공부도 재미가 있어가지고 틈만 나면 그걸 보고 운전하면서도 보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꼭 그것만 좋았던 게 아니고 아주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게 그때 당시에는 많이 설렐 정도로 좋았습니다. 영천군 내지만은 고경면이라고 그 삼사관 학교 건너편입니다. 거기서 산촌 마을에서 이제 6km 이상 되는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자라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내가 막내이기 때문에 뭘 하든지 간에 저한테 하라 마라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제 삼형제 중에 저는 유복하게 살았습니다. 살고 초등학교 졸업하고는 바로 실컷 살밥 먹고 싶었고 내 나름의 어떤 포부가 있어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들고 뛰어가지고 왔는 게 대구까지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대우백화점 앞에 식품 가게에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라면이 굉장히 그 핫한 그 상품이었는데 라면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 배달을 하고 다시 그거는 시원찮아가 식모가 밥을 많이 안 줘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연매시장에 PX 그 8군에서 나오는 PX 물건을 사다가 이제 파는 그 거래처가 전부 판검사 손님이 제일 많았어요. 변호사하고. 그게 장사가 나한테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한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17살에 그 가게에서 나와가 내가 장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3,000원 받았습니다. 먹고 자고. 3,000원 받았는데 첫날에 3,200원 벌었다 하면 믿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랬어요. 자전거 타고 이제 조동시장 갖다 파는데 그렇게 재미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한 달 거를 하루 만에 벌었으니까요. 그게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가
관상을 공부하는 중이니까 관심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많이 웃고 그걸 봤을 때에 저 사람은 저런 얼굴을 가졌기 때문에 저런 환경에 지금 살아도 저렇게 행복하구나. 그러니까 미래는 틀림없이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그 가늠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당신 행동과 말과 성실성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 그 사주가 어떻다, 관상이 어떻다에 의존하지 말고 내 행동에서 먼저 정립이 되어야만 내가 가는 길이 분명할 것이다. 어른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한 70여 호 되는 동네에서 동제를 수십 년인데 정확하게 내가 연도는 모르겠지만 수십 년간 동제를 지내오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형님 누나 다 외지에 나가고 나하고 어머님 아버지 같이 이제 이래 내가 어릴 때니까 살았는데 그 동제를 너무 열심히 잘 해 주셨어요. 잘 지내 주셔 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칭송을 받고 동네에서 인정하는 어른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수나무 밑에서 정월 대보름 날 새벽 4시에 지낸 모욕 재개하고 동제를 지냅니다. 할아버지도 일찍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저는 얼굴도 못 배웠습니다만은 아버지 말씀으로는 아버지보다는 더 훌륭했던 분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동제를 지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그 동제를 참여해 가지고 그걸 많이 이제 보아왔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5남매 중에 제가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원래 남에게 이리 베풀고 대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위에 형님 두 분이나 누님 둘도 그런 면은 조금 있기는 있지만은 제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남 주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장을 할 때도 이 친구들이 와서 돈 부탁을 할 때는 대부분 웁니다. 눈물을 흘린다고요. 그걸 동정을 바라고 우는 건 아닌 것 같고 자기가 돈을 빌려달라 하는 그게 너무 초라해져가 울었지 않나 이래 싶어요. 사실 나도 넉넉지는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씩 이래 빌려주고 이래 했는데 빌려주는 것도 아니지 결국은 그냥 주는 거지 이제 그래 했는데 그게 소문이 어떻게 났냐 하면은 그 친구한테 가가는 울어보라 그럼 돈 준다 이런 소문도 났고 아니 내가 그런 처지가 아닌데 왜 내가 이러지 하면서도 또 그러고 또 이제 이래 어려운 사람 보면은 이걸 내가 뭐 어떻게 해든지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주민은 사실 넉넉지 않은데도 그런 짓을 잘 해왔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자랑은 아니고 내가 살아왔던 걸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사실은 인식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못해보고 제가 철이 들었다고 굳이 누가 물으면은 나는 철이 한 70다대가 들었는 것 같아요. 명리라 하면은 뭐 쉽게 이야기하라면은 글자로서 운명이나 그 사람의 근본을 말할 수가 있는데 철학도 뭐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자연이지요. 자연은 원래 뭐 태초에는 다 사람도 동물이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만물의 영장이라 해가지고 자연은 자연이지만은 부모 밑에서 자라가지고 엄마 아버지는 당뇨가 있고 나도 유전자를 가져가지고 나도 당뇨가 있는데 그러면 그게 자연의 이치가 아니고 뭐가 자연의 이치냐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머님 아버지가 결혼을 할 때 똑같은 성으로 일가끼리 했는 건 아니고 다른 성씨 집안에서 만나가지고 결합을 해가지고 나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유전자는 같은데 감성은 틀리는 게 그기고, 그 감성이 사주팔자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사주팔자든 관상이든 뭐든 간에 우선 내가 내 행동과 내 자질과 내 능력과 성패의 기운을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 본성을 어떻게 이행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본성을 벗어나서 아무리 잘해도 내가 본성이 잘못되어 있다면 남에게 이야기도 못하고 해봐야 그거는 허상일 뿐이니까 본성을 바르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그 친구라는 게, 나는 저 원래 평소에 이 세상에서 나한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친구라고, 원래 그 친구를 좋아했습니다. 좋아했는데 내가 친구들을 위해 가지고 무슨 헌신을 했다든지 뭐 잘했다는 건 하나도 사실 없습니다. 기억도 없고. 그런데 항상 내가 어려울 때마다 친구들이 다 도와준 적이 참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친구들 만나면 기가 제가 먼저 죽는 건 사실이에요. 여건도 가면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끄러움도 많지요. 많은데도 한 6, 7명은 지금도 이제 모임을 가집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내가 밥 한 끼 먹는 걸로, 그래야 얼굴을 봐야 아이 잡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나는데, 그때마다 저는 항상 친구들인데 고마운 마음만 남아있죠. 제가 군대를 호적이 빨리 돼가지고 다른 친구들보다 전부 1년 이상 먼저 갔어요. 먼저 가가지고 마지막 철수부대로 갔다 왔죠. 갔다 왔는데 돈이 뭐 그리 많은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도 큰 돈이었죠. 십자선, 저 군수지원부대. 예, 그래 갔다 왔죠. 전투부대 같으면 죽었을지도 모르죠. 전투부대 많이 죽었어요, 우리 갈 때도. 운 좋게 이제 그래 갔다 왔는데, 그것도 저한테는 살아가는 데에 그 어떤 배움도 사실은 있기는 있었어요. 베트남전 때 기억은 딱 한 번 그 전투부대가 아니고 그 군수지원부대인데 죽을 고비를 한 번 넘긴 적이 있어요. 제가 1호차 운전을 했어요. 대대장, 파견부대 대대장 운전을 했는데, 그 우리 있던 데가 투요라고 하는 데인데, 그 혼바사이라는 산이, 큰 산이 있어요. 베트남 갔다 온 사람, 그 지역에 있던 사람 다 알아요. 백마 28년대 도깨비 부대라고 바로 옆에 있고, 우리가 이제 십자선 부대인데, 저기 나트랑 백군수 사령부라고 그 십자선 본부가 있는데, 거기 가서 군수 물자를 받아오기 위해서 트럭하고 APC 장갑차하고 집차 등 이렇게 가는데, 우리 1호차는 중간에 이제 안전하게 간다고 뛰어가는데, 내가 그 운전을 했는데, 그때 기억 남는 거라면은 박격포가 하나 날라왔어요. 저 혼바산 꼭지에서 날라왔는데 발이 달달달달 떨려가지고 이 발 엑스레이터를 못 받을 정도로 떨리더라고. 그런데 그게 이 집차 그 호로차인데 위로 날아가는 소리가 나. 소리가 나가지고 저 개골창에 이제 폭탄이 터졌는데 빵구가 났어요. 양쪽 다이아가 두 개 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왜 빵구가 났냐고 하면은 이 못대가리가 이렇게 엄지손가락만한 걸 뿌려버린 거예요. 뿌려나면 집차가 다이아가 약하니까 빵구가 나요. 빵구가 나는데 뭐 워낙 5분 대기조가 막 와가 막 금방 가러가 이제 갔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최고 좋은 관상은 한마디로 요약하라면은 많이 웃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하지요. 얼굴 형태도 변하는데 광골이 있는 데서 웃으면은 이 팔자주름이 생깁니다. 이걸 법령이라 그러는데, 이게 생김으로 해가지고 배가 됩니다. 예, 많이 웃는 거는 정말 좋은 겁니다. 웃으면은 집에 가정에도 자기 부인한테 먼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하고,
또 어디가 뒤통수 맞았는 게로 성내가지고 이야기하는 하고는 천냥기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웃는 것이 얼굴의 관상에서는 최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웃는 것이 더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관상은 또 평생에 한 70, 저처럼 한 70 넘게 일해 살면은 한 13, 7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3, 7번은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따지지 않는 거. 네가 뭘 우애가 잘못됐으니 어떻다. 내가 뭘 잘못했으니 어떻다. 따지지 않고 자기 본분대로 사람을 봐주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이라 하면 근본이겠고 근이라면은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모르는 거는 배우고 아는 건 일러주면서 그 본을 지키면은 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본을 바르게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든 내가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노력이 따라야 되고 그 본을 바르게만 한다면은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관상이든 사주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바탕, 그러니까 근본이 얼마나 바르게 살아가느냐, 살아왔느냐에 가장 큰 반성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만 지키면은 모두 행복한 생활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